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28쪽을 펴도록 하세요. 자, 이제 오늘 배울 계획은 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자, 요 지문하고 요 두 개 지문. 자, 도시군 하면 어디를 도시군이라고 그래요? 덕, 광, 시, 군. 자, 거기에서 이제 기본자가 들어가. 기본자가. 그럼 이 계획은 비구속이다. 자, 순위는 하위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 뜻에 의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배우신 걸 생각하면 돼. 자, 비구속은 계획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요? 계획 만들려면 수립에서 승인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건 행정청을 구속하고 일반 국민은 구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대상 아니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다. 그걸 지난번에 지금 배운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공법 시간에는 계획이 나오면 구속이나 비구속 구분만 하시면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배운 내용 그대로 갖다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안다고 가정하면 오늘은 이제 두 가지만 공부하시면 되지. 수리권자하고 절차만 배우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공법의 50%라고 그랬어요. 그거 갖고 오늘은 그대로 공부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수리권자에서 이제 주의할 거는 요거예요. 지금 특광시군이니까 당연히 특광시장 군수가 요게 수리권자예요. 문제는 요거요.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 요게 수립자가 아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 요거. 원래 다른 계획은 전부 도지사 국장이 있는데 무슨 계획 하나이면 기본계획. 기본계획에는 누가 없다? 도지사하고 국장이 수립자에 없다야. 요걸 기억하면 여러분이 외우는 게 공부를 반대로 해. 특광시장으로 열심히 외우는데 그거 필요 없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반대로 아닌 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행정청에서는 무조건 여기 단어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누구는 안 되고 도지사나 국장은 안 되고 이걸 기억하시면 돼.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수립할 때 원칙 그러면 당연히 특광 시장 군수가 자 원칙이라는 거 요걸 말해. 관할구역.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걸 기억하셔야 돼. 특광시장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냐 이게 중요해. 관할구역이야. 자, 그럼 관할을 생각해 보세요. 서울특별시장 그러면 관할이 어디예요? 서울특별시 그러겠지. 울산광역시장 그러면 울산광역시 이게 관할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항상 시장하면 자기 관할에 대해서 군수 그러면 자기 관할에 대해서 이러면 되지.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는 특광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인데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당연히 관할은 수립하라고 했는데 관할인데도 뭐하지 않을 수 있다?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외야.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원칙은 관할에 수립하는 게 원칙이고 관할인데 수립을 안 하니까 예외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본 계획은 출제되면 바로 이 부분이야. 여기가 출제 부분이야. 시험 문제가.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무슨권이 아니고 수도권. 수도권이 아니어야 돼. 그럼 여러분 수도권이 뭐냐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그게 수도권이야. 그럼 거기에 속하지 않아야 돼. 자, 두 번째는 광역시.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이렇게 돼 있죠. 이하인 시군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주의할 게 요게 중요한 게 아니죠. 10만 이하가. 요거는 10만은 세 번째 조건이야. 우리는 근데 시험장 가면 이것만 보여. 이것만. 10만만 나오면 그냥 맞았다 이러지 말라는 얘기지. 항상 첫 번째 조건 어디가 아니어야 돼? 여기서부터 맞춰야 돼. 수도권이다 아니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이 아니면서도 어디하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10만 명의 시군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경기도 무슨 군이 인구가 7만 명이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 지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응? 요거는 무조건 틀린 지문이지. 왜? 그래, 이것 때문에 이게 경기도는 뭐야? 수도권이잖아. 그럼 수도권에 속하니까 무조건 경기도는 어떤 군이든 간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수립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수도권이네. 이걸 찾아야 돼. 경기도니까 수도권이니까 여기서 틀렸지.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시험장 가면. 시험장 가면 다른 게 안 보여. 숫자밖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 너무 민감하지 말란 이야기야. 우리가 여기서 시험장 가면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시간 안에 푸는 방법이 가장 빠른 숫자만 보이면 이게 답이 발로 보여. 근데 숫자는 우리 시험에 거의 없어. 시험 문제 40문제 중에 숫자로 답이 되는 건 두세 문제밖에 안 나와. 나머지는 숫자 나오면 반드시 확인, 앞에 확인, 앞에 확인, 요걸 연습하셔야 돼. 그래서 경기도는 안 돼요. 그러면 경상남도 고성군을 한번 해볼까? 7만 명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요건 이제 맞을 것 같지? 그지? 자, 수도권 아니죠? 그 다음에 고성군에는 광역시 옆에가 있어 없어? 없지. 광역시하고 경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인구 얼마? 10만. 세 개 다 맞았잖아.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이 나오면 숫자는 아무 필요 없어. 숫자 앞에 두 개가 맞아야 돼. 숫자 앞에 두 개가. 아셨지? 그래서 항상 요런 시험 문제가 어차피 지금까지 낸 시험 문제는 여기밖에 없어. 기본 계획은 여기밖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요 니은이야. 관할구역 전부 일부에 대해서 광역이 수립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본 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여러분들 여기서 모두라고 할 때 또 여기다가 전부 일부로 또 낼 수도 있지. 그럼 이거 못 찾아 여러분들 시험에서. 그래서 잘 기억하실 거예요. 책에다 표시하세요. 관할구역 전부야. 찾았나요? 여러분 책에 그 29쪽 박스 맨 위쪽에 있는 박스 29 위쪽에 있는 박스 그 색깔 있잖아. 색깔. 색깔에 동그라미 2번 있잖아. 찾았나요? 관할구역 어디? 전부야. 그럼 언제가 일부가 나와? 전부 일부라는 말은? 지난주에 배웠잖아. 인접. 인접자가 들어갈 때는 전부 일부가 나와. 근데 인접자가 없잖아. 그러면 전부 일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책 공부하는 게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무슨 말이 나왔을 때 그 지문이 맞았다 틀렸다를 찾는 걸 확인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문을 읽었을 때 전부 일부가 나오려면 앞에가 뭐가 있어야 돼? 인접자가 있어야 돼. 인접자가. 인접자가 없을 때는 전부 일부 단어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공법에는. 그걸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런 걸 연습이 되면 시험장 가면 아주 편해져. 근데 시험장 가서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 아, 이거 언제는 일부야? 언제는 전부야? 이때부터 헤매니까 문제를 못 풀어,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답이 나올 수 있는 곳을 알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관할구역 뭐야? 전부야. 일부는 없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하나가 전부니까. 그리고 끝부분. 자, 모두 포함이라고 돼 있죠? 일부는 없지, 모두니까. 그때 찾았나요? 단어는 뭔지는 몰라. 하여튼 모두만 찾아. 그게 공부 요령이니까. 그리고 거기다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시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출제 빈도가 세 가지 계획 중에 가장 낮아. 가장 낮은데 혹시 나온다면 이런 부분에 출제가 되는 거니까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지. 되셨죠? 여기까지? 여러분 책을 내가 왜 지금 못 믿냐면 지금 여러분 책 원칙예외 이 자체도 안 맞아. 원칙예외가. 그래서 내가 지금 써주고 있는 거지. 근데 쓸 필요는 없어. 내가 내일 어제 날짜로 요약지 끝내놨어. 그래서 이제 인쇄 들어가서 나오면 돼. 그러면 거기에는 다 이 순서대로 돼 있어. 내가 지금 필기한 순서대로. 그대로 갖다 공부하시면 돼. 여러분 책은 요게 지금 원칙이 아니라 이게 원칙이 들어가 있지 이게. 이게 여러분 책은 원칙이 들어가 있잖아. 원칙 아니잖아. 예외잖아. 왜? 관할이 원칙이고 관할인데 왜 수립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예외지. 근데 이걸 원칙 예외도 구분이 안 된 책이야. 그래서 여러분 책으로 공부하면 시험장에서 한 20점 맞을라나? 이 책과 공부하면? 이 책으로 공부하면 20점도 안 나와. 왜? 기본도 안 되는데 내용까지 틀리잖아. 여러분 책조 뒤에 가잖아. 주택보면 아무것도 안 맞아. 이거 책 자체가. 개정이 됐는데 개정되기 이전 걸로 내놓은 거야. 이전 걸로. 그리고 이걸로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원래 5월 달부터 써야 되는데 이걸 미리 쓴 거야. 그리고 원칙 예외가 안 맞춰져 있어. 원칙 예외가. 우리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원칙 예외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안 맞춰지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 책은 원칙이가 들어있잖아. 예외잖아. 이거 예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외가 있어. 두 번째 예외는 특광 시장 군수가 바로 인접한 특광시군. 자, 인접자가 나왔어 이제. 그러면 어디 대상? 전부, 일부 이렇게 나와. 요런 거를 공부할 때 딱 정리 머릿속에 하시면 돼. 그래서 앞으로 인접자가 시험장에 딱 할 때 보여. 그러면 끝에가 뭐 나와? 전부, 일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전부, 일부에 대해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게 왜 예외냐 이걸 알아야지. 자, 원칙은 무슨 구역? 관할. 근데 관할이 아니라 어디에? 인접한 이렇게 돼 있잖아. 인접한. 그래서 예외다 이 뜻이 돼. 그런 게 이런 이야기죠 이제. 자, 울산광역시예요. 그럼 울산광역시는 누가 수립해야 돼? 울산광역시장이지.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장이 요 울산시 관할에 대해서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옆에 경주시가 있어. 근데 울산광역시장이 경주지시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수립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기 관할이 아닌 어디에도 인접한 곳에도 수립할 수 있어. 그럼 반대로 경주시장도 울산광역시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모든 관할은 자기가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관할이 아닌 어디에도 인접한 곳에도 수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놨어. 그래서 인접해서 수립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를 하면 돼요. 사전 협의. 그래서 지난주에 이것도 배웠어. 우리가 뭐가 걸쳐졌다, 인접돼 있다, 공동으로 수립한다 요런 말이 나오면 항상 뭐 하게 된다? 협의한다. 지난번 기억나나요? 요런 말이야. 그러니까 인접해서 그러면 협의하면 돼.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장이 경주시에 대해서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럼 수립하려면 뭐만? 협의만 하면 이 뜻이야. 그럼 반대로 경주시장이 울산광역시에 대해 수립할 수도 있다. 둘이서 뭐만 하면? 협의만 하면 이렇게 돼. 요게 수립자야. 그러니까 기본계획 배울 내용은 요거밖에 없어. 수립자가 요거. 대상하고 수립자고 요거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는 지난주에 배운 거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B구속은 계획을 만들 때는 수립해서 뭐 한다? 승인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절차 배웠죠? 오늘 똑같이 배우면 돼. 자, 수립 승인 절차니까 첫째 수립하고 나오겠죠. 수립했으면 두 번째 뭐하고? 승인. 자, 승인 받으면 세 번째 공고, 열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수립자를 알아보면 제가 써진 거니까 수립자는 누구다? 특광시장군수다. 그러면 승인권자는 내가 먼저 써놓고 할게요.
국장과 도지사다. 그럼 혹시 그대로 해봐. 시장 군수면 누구? 그러지. 항상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지. 그럼 원래 시도지사에 해당할 때는 누구한테? 국장이 맞지.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야. 시자가 없죠 지금. 시가 아니라 그냥 특광으로 나와 있지. 원래 시도지사 그럴 때는 누구야? 자, 시도지사라면 누구야? 그럼 요 시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지. 그리고 도지사였잖아. 그럼 이렇게 나올 때는 국장이 되는데 지금 누구만 나왔어? 도지사가 없잖아. 특광만 나와 있지. 이럴 때는 국장의 승인이 없어. 그래서 앞으로 공법 시간에 시도지사로 나올 때는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돼. 근데 누구만 나오면 특광이 나와. 그러니까 누가 없어? 도지사가 없는 경우야. 이럴 때는 국장한테 승인 받지 않아. 그럼 좀 이따가 관리계획에 가도 특광이 또 나오겠지. 특광 그러면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 안 받아? 국장한테 안 받아 이러면 되는 거야. 누가 나오면 특광자 써주면. 요 두 명만 나왔을 때는 원래는 자기 상급은 누군데 국장이 상급이 맞지. 근데 승인 안 받아. 대신에 스스로 결정한다, 확정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특별광역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확정을 해. 그럼 관리계획 좀 이따 배울 때도 특광 나오잖아. 그럼 본인 스스로 결정한다 바로 이렇게 나와. 요것만 두 가지 유의하시면 돼. 그동안에 여러분 자꾸 틀리면 시도지사급으로 나오면 시도지사 나올 때 누구한테? 국장이 맞아. 근데 누가 지금 안 나왔어? 도지사가 없는 특광으로 나올 때 이때만큼은 상급한테 결정하나 승인 받는 거 없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자, 특광은 스스로 확정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제 승인이 됐거나 확정되면 돌려보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송부. 자, 송부는 누구누구한테 송부했냐면 지난주에 협의한 사람, 수립한 사람. 협의한 사람, 수립한 사람. 그렇게 해서 마지막 공고일 나면 또 누가 했다? 원칙적 수립자. 원칙적이니까 여기는 누가? 특광시장 군수. 그럼 맞춰서 자, 맨 위에가 특광이었어. 그럼 여기 누구? 특광. 여기가 시장 군수면 맨 밑에 누구? 시장. 그러니까 맨 위하고 맨 아래는 서로 일치가 돼야 돼. 특광으로 시험이 나오면 공고일남 누가? 특광이. 시장 군수가 수립으로 나오면 공고일남도 누가? 시장 군수가. 이러면 돼. 그거 맞추면 돼. 지난주 했던 거 똑같은 거지. 그럼 여기도 당연히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지난주에 신청했잖아. 그래서 신청하면 승인이나 확정해서 송부하고 송부된 후에는 원칙적 수립자가 뭐한다? 공고일람한다. 이러면 되지.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절차를 이제 들어가 봐. 수립하려면 지난주 배운 거 그대로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의견 청취하고 그때 의견 청취는 항상 누구하고 누구다? 주민과 지방의회다. 뭐 변함 없어. 지난주 배운 내용 똑같은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걸 묶어서 무슨 절차다 이렇게 불러? 수립 절차 이렇게 부르면 되지. 그러니까 수립은 저 만드는 거고 만드는 과정의 절차는 뭐하고 뭐? 기초조사 의견 청취야.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면 나중에 정비 저기 주택법에 가도 똑같이 나와. 기본 계획은 무조건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승인 그러면 승인하려면 자 뭐하고 뭐가 필요하다? 협의와 심의가 필요하다. 그럼 협의 심의를 묶어서 무슨 절차라 부른다? 승인 절차라고 부른다. 한 글자도 똑같지? 틀린 거 없죠? 똑같아 내용이. 그리고 협의해서 돈해본 수립자가 공고일남해. 그러면 자 기초조사를 배워볼게요. 기초조사는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뭐한다? 조사하고 측량한다. 기억나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가 여기에는 포함할 게 생겨. 이제부터. 지난주에는 그냥 조사 측량으로 끝났는데 기본부터는 뭐를 포함하라 이렇게 나와. 뭐가 포함되냐면 토지, 적성평가,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하는 거. 요거 두 가지가 포함돼. 요게 달라져. 그러니까 기본하고 광역을 시험에서 내면 기초조사 차이점 물어봐. 기초조사 광역은 어떻게 해서 그냥 조사 측량으로 끝나. 근데 기본계획은 거기에다 뭐를 포함하라. 이게 나와. 포함하라. 오늘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게 포함됐다 하면 돼. 쓰지 마. 다음 주에나 다다음 주에 표 나와. 요약지. 거기 저거 다 적어져 있어. 그냥 기초조사 밑에다. 요럴 때는 포함. 어? 포함되는데 5년 안에 실수했으면 생략 다 써놨어. 써놨으니까 듣기만 하면 돼. 그래 다음 주부터 이러면 빠르면 다음 주 거야. 왜냐면 내가 수요일 날 이걸 넘기려고 그래. 요약집을. 왜냐면 다 끝났는데 표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돼. 왜냐면 페이지가 또 이제 정리를 해야 돼. 그 내용은 다 고쳐놨으니까. 그럼 그거 이제 페이지 맞춰서 이렇게 넣으면 한 수요일쯤 넣을 거야. 그럼 여러분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수요일 날 넣으면 빠르면 2, 3일 정도인데 오는 시간까지 오면 올해 여러분들은 만약 수업하다가 받을 수도 있고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넉넉 잡고 그 다음 주를 보면 돼. 그 다음 주에 받는 거는. 그래서 그때 가면 표에 다 적혀 있고 또 내용도 다 적혀 있어. 표도 있고 이론도 있고 다 해놨어. 거기에 중요한 거 밑줄 그어놓고 글씨가 채가 다른 게 또 나와. 어?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펜도 안 들어가. 볼펜 값도 이제부터는 어? 뭐 볼펜도 들고 있을 필요도 없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부터 나오면 워낙 여러분 책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어.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집에 가서 요거를 여러분이 반복만 하면 돼. 이제 눈으로 읽기만 하면. 그래서 차이점만 물으면 돼. 항상 기초조사할 때 똑같은 비구석인데 광역에는 포함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애울지 말고 이것도 애울려고 하면 포함사항 있다 없다만 공부하면 돼. 처음에는 광역에는 포함사항 없다. 기본에는 포함사항 있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 그럼 이제 관리계획까지 가면 자동으로 이게 이해되는 거야. 그 다음 자 비구속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는 뭐를 개최한다고 나와? 공청회라 나와야지. 그럼 공청회라고 들어가면 여기 뭐가 들어가? 전문가가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공청회 어디에다가 공청회나 신문에 광고 낸다 그러지. 그럼 여러분이 가서 말로 의견 듣는다. 이렇게 설명했고. 자 지방의회 한번 해볼까? 자 시장 군수야. 그러면 시장 군수면 여기 뭐라고 나와? 시군의회겠지. 특별광역시장. 그럼 울산시로 해봐. 울산광역시장이 수립자야. 그러면 울산광역시 의회가 되겠지. 경주시로 해볼까? 경주시장이 수립자야. 그럼 여기 뭐야? 경주시 의회가 되겠지. 그럼 이제 울산 남구로 한번 할까? 울산 남구청장이 수립자야. 아니 울산광역시장이. 그러면 의회는 울산광역시가 아니라 의회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이름에 따라서 그것만 찾으면 돼. 근데 현재 국토계획법에는 구청장이 있어 없어? 그거는 꼭 기억해. 국토계획법 시간에는 누가 없어? 구청장이 없어. 항상 특광으로 나오지 구청장 없어. 그러면 이제 하위법에 가잖아. 시장, 군수하고 누가 나와? 여기 구청장이 대신 그걸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 법인 국토계획법은 구청장이 없어. 무조건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하위법에 가면 특광 대신에 여기가 누가 나와? 구청장 이렇게 나와. 요것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행정구역을 도시군에서 특광 시군으로 쓰고 있는데 이건 큰 법인 국토계획법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하위법에 가면 특광 대신에 뭐로 바뀌어? 구 이렇게 바뀌어. 그거에 대한 차이야. 이 법과 하위법의 차이는 그거 하나니까 그것만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됐고, 그러면 협의로 들어가 볼게.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맞나요? 중앙자 들어갈 필요 없지. 여기가 국토부 장관이 있을 때는 중앙행정도 있었지. 중앙행정. 근데 장관이 없을 때는 그냥 무조건 관계행정 그러면 돼.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굳이 중앙지방 구분 안 하고 협의라는 말이 나오면 공법 시간에 협의 나오면 무조건 누구? 관계행정 그러면 돼. 관계행정과 협의한다 이렇게. 이런 거 공식이잖아. 건축법 시간에 지금 허가권자 배원제. 근데 허가권자가 협의하라 이렇게 지문이 나왔어. 그럼 누가 하고? 관계행정 그러면 돼. 자 농지법이야.
농지법에서 허가권자가 누구랑 협의하라 이렇게 나와서 그럼 누구야? 관계행 이거밖에 안 나와. 한 개 배우면 다 끝까지 써먹으면 돼. 그대로. 무조건 지문 뭐 나오면 협의. 공법 시간에 협의 나오면 누구? 관계행정 그러면 돼. 관계행정. 그런 거 하나씩은 딱 하면 아주 쉽지. 자, 심의. 심의 그럼 무슨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근데 이건 중앙자 있을까 없을까? 중앙자 쓸 필요 없지. 장관이 없을 때는 중앙이 안 나오잖아. 무조건 지방이지. 여기가 장관이 승인권이 있었다 그러면 누구? 중앙도시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요거잖아. 자, 그리고 이제 송부에서 공고일람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날짜 한번 해볼까? 지난주에 날짜. 지방의 의견 들어라. 며칠 안에? 30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 협의하라. 며칠? 30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 열람하라. 며칠 이상? 30일. 똑같잖아. 그러니까 공법은 한 번만 배우면 돼. 한 번만 제대로. 나머지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맨날 똑같이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 할 때마다 한 개로 배우면 돼. 한 개로. 똑같은 걸 우리가 그때그때 이름만 바꿔서 써주면 되는 거고 큰 틀에 대한 절차는 모두 같다 이러시면 돼. 다음 용어를 좀 하나 배울게요. 공법 시간에 공부하다 보면 요 지문이 매 페이지마다 들어있을 거야. 아마 매 페이지에 공고라든가 고시라는 말 안 써진 적 없지. 하다못해 몇십 번씩 나오기도 해. 한 페이지에. 근데 뜻이 같아. 공고 고시가. 오죽하면 요거까지 내가 여러분 요약집에 써놨어. 이것도 필기하지 말라고 이제. 공고 고시한다. 이 뜻도 다 써놨어. 공고 고시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요약집 나오면 자세하게 써 있어. 거기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배우는 것만 해. 공고 고시는 알리는 때 쓰는 행위야. 알리는 행위. 알리는 행위에 쓰는 용어가 뭐야? 공고고시야. 원래는 이게 문서야, 문서. 공고고시면 알리는 문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이제 요약집 보면 되고, 오늘은 그냥 공부하는 방법. 자, 알린다. 그럼 공법이니까 누가 누구한테 알리는 거야? 다시 해봐. 공법은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야? 행정청하고 국민의 관계잖아. 그럼 누가 누구한테 알려? 행정청이 여러분한테 알릴 때. 그러니까 행정청이 뭐를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알릴 때 용어를 뭐를 써? 공고고시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래 내용대로 배우면 더 머리가 아파져. 법에 의할 때는 고시야. 법에 의할 때는 공고야. 근데 이것까지 공부하면 너무 아파. 그러니까 우리는 무시하는 거야. 무조건 행정청이 우리 국민들한테 알릴 때 쓰는 용어는 뭐를 아니면 뭐를 써? 공고 아니면 고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지. 그러면 알릴 때 어떤 매체가 있겠지. 말로 알리는 건지 뭐를 통해서 알리는 거지. 그 매체라는 게 관보야. 아니면 공보라고 그래. 관보 공보. 그럼 관보는 누가 쓰냐면 원래는 국가라고 그러지. 국가. 근데 국가인데 우리는 공법 시간에 누가 나와? 장관이지. 이걸로 바꿀 거야 이제. 그러니까 국가나 중앙이 지난주 우리 중앙행정을 배웠잖아. 그러면 중앙행정이라는 건 무슨 부도 있고 무슨 처도 있고 무슨 청도 있다 그러지. 그거야. 그 사람들이 알릴 때는 뭐를 써? 관보를 쓰는 거야. 관보. 그런데 지자체장이 있을 때는 뭐? 공보야. 그럼 이것도 공부하려면 행정청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다 행정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두 개 있잖아. 국가, 지방. 그럼 국가 쪽에서 쓰는 건 뭐? 관보. 지방에서 쓰면 공보야. 그럼 울산광역시장이 여러분한테 알릴 때 뭘 쓰겠어? 공보를 쓰겠지. 오늘 국토부 장관이, 오늘 요즘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겠지. 뭐 코로나 때문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뭘 알리려고 그래. 그럼 뭘 쓸까? 관보 이렇게 쓰겠지.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냐에 따라서 쓰고자 하는 용어가 달라. 그럼 요거는 신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여러분 신문을 뭐라 그래? 무슨 일보 그러잖아. 일보. 매일매일 나오는 보야. 매일매일. 근데 관보도 매일 나와. 매일 나와도 거기다가 알릴 게 없으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근데 일보는 뭐야? 매일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문이 일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관보는 일주일 단위로 모아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이 보통 공보는 어떻게 나와? 뭐 15일 만에 한번 나오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시보가 있어. 울산광역시는 시보라고 그래. 시보.
울산광역시 시보 이렇게 써 있어. 그런 거는 이제 주기가 있어.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든가 15일에 한 번 나온 요런 거야. 그런 걸 활용해서 알리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머릿속에 공고고시 딱 뜨면 뭐라고 해야 돼? 아, 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계속 가서 헤매는 거야. 뭐를 앵무새처럼 공고 외우고는 다니네. 뜻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때부터 요걸 반드시 어디든지 공고고시가 나오면 뭐다? 알린다 이러면 돼. 알린다. 그런데 왜 공고하고 고시를 구분해서 써야 될 거냐? 뜻은 같은데 왜 두 개를 갖고 쓰느냐는 것은 우선 여러분의 과정에 필요한 거예요. 알리는 사항이 일시적이야. 일시적인 사항을 알리는데 내용이 어떤 거야? 일시적 사항이야. 그럴 때는 공고 이렇게 써. 그런데 이게 계속적. 그러니까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요약집에 나오면 법률에 의해서 폐지나 변경되기 전까지는 계속적 효력이다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계속적인 사항이다. 그러면 뭐 고시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를 들게. 오늘 하루만 알리고 싶어. 그러면 뭐 할까? 공고. 한 1년 동안 내용을 알려줘야 돼. 효력이 있어야 돼. 그럼 뭐 고시 이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잠깐 알리는 거는 공고. 오랫동안 효력이 있어야 돼. 그럴 때는 고시 이랬어. 그 다음에 여러분 배운 과정으로 오면 구속력이 없는 사항을 알려줘. 그럴 때는 공고라고 그래. 반대로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알려줘. 그때는 고시 이렇게 나와. 여기 한번 해볼게요. 이 공고는 알리는 거죠. 알리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요 계획이 구속이야 비구속이야? 비구속이지. 구속력 없지. 그래서 뭐라고 써? 공고야. 그럼 관리계획에서 알리려면 뭐 할까? 그때는 고시 그러겠지. 왜? 구속력이 있으니까. 그 차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인데도 공고 고시를 써놓은 이유는 지금처럼 요거는 비구속에 해당하잖아. 그러니까 고시라고 쓸 수가 없어. 그때는 공고라고 써야 돼. 근데 관리계획에다는 알릴 때 공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왜? 그건 구속적 계획이니까. 그때는 뭐 해야 돼? 고시. 그러니까 지난주 배운 게 이해가 돼야 돼. 지난주 게 여러분 공법 반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 지난주 거 이거를 완벽하게 외우면 돼. 완벽하게 정리하면 그거 그대로 써. 새로운 용어들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공고고시 뜻 알겠죠? 이제 이걸 계속 공법 시간에 써먹을 줄 알아야 돼. 어디 공고 써졌어? 아, 알리는 거네. 공고야? 지금 무슨 상이야? 일시적이네. 구속력 없네. 이렇게 자꾸 연습하라는 얘기야. 이제 고시가 써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리는데 어떤 짓이야? 계속이네. 또 구속력 있다는 뜻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투기 과열지구 한번 해볼까?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해서 만약 고시하고 공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지정해놓고 고시하면 여러분 전부가 구속되는 거지. 공고하면 여러분 전부 구속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는 분양권에 대한 내용이잖아. 분양권 전매 문제거든. 그러면 분양권 없는 사람은 구속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럼 고시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이런 뜻이야.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면 고시를 하면 안 돼. 왜? 나는 분양권이 없어. 그럼 구속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내용에 따라서 고시 공고라는 걸 쓰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공고가 써지면 우리 전부 구속되는 거 아니다. 그런 뜻이야. 고시가 써지면 모두 다 누구든지 다 구속받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똑같은 지정인데도 어디는 고시, 어디는 공고 이렇게 써져 있어. 그걸 갖고 요걸 갖고 구분하라는 얘기야. 또 안 되면 요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맞추면 돼. 요게 고시 공고 쓰는 용어예요. 정확히 구분하시고. 자, 그다음에 열람과 공람이란 게 나와. 이 열람 공람도 여러분 책 매 페이지마다 있어. 안 나오는 페이지가 없을 거야. 같은 뜻이야. 이것도 두 개는. 근데 두 개는 무슨 뜻이냐면 보여주는 걸 말해. 자, 국어사전으로 찾잖아. 우리 인터넷 같은 데 찾으면 뜻이 여러 가지가 나와. 근데 우리 공부할 때는 그냥 요거는 뭐다?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이걸 또 학문적이나
뜻대로 해결하려면 끝이 없어 이제. 근데 우리 공법 시간에만큼은 열람 공람 그럼 뭐 보여준다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행정청이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줄 때 보여주는 걸 열람 공람 그래. 열람은 그냥 단순하게 본다 그 말이야. 요거는 서류야. 공짜라는 말은 공적인 서류. 공적인 서류를 갖고 보는 건 공람 그래. 그래서 요약집에 요거 다 써놨으니까 자 간단하게 그럼 요거 읽을 때 이렇게 읽어봐요. 요거 무슨 뜻이야 이제? 알리고, 알리고 뭐 보여준다 그 말이야. 이걸 생각 없이 공고일랑 백날 외워가 다니 뜻 없는 거야. 이 뜻을 알고 외우라는 얘기야. 공고는 무슨 뜻? 알리고 그 다음에 보여준다 이 뜻이 돼. 그러면 다시 해봐요 이제. 수립은 계획 만드는 거죠. 만들면 높은 사람한테 가서 확인받고 확인받았으면 돌려보내지. 돌려보내면 수립자, 원래 수립자가 받아서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보여줘라 이런 말이야. 이게 절차야. 그러니까 공부 이게 이해되면 수립, 승인, 공고일람 이렇게 외워도 돼. 근데 그 뜻을 모를 때는 외워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 자, 수립, 계획 만든다. 만들면 윗사람한테 확인받는다. 확인하면 돌려보내. 자, 누구한테? 수립자. 그럼 수립자가 받아서 뭐 하면 돼? 알리고 보여줘. 알리고 보여준다를 우리 용어로 뭐라고 한다? 공고열람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뜻이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면 여러분이 편해져. 처음에 한 번만 딱 체계가 잡히면 뒤에는 여러분 이제 읽으면 돼. 읽으면. 이게 안 되니까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지. 자, 이해되시지? 그럼 여기다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공고를 관보해야 할까? 공보해야 할까? 여기서는. 여기를 딱 봐봐. 그러면 수립자가 요 사람이지.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공고일람 하겠지. 그럼 관보야, 공보야? 그렇지. 이때는 공보가 되겠지. 이렇게 공부하면 돼. 생각 없이 공보에 공고 백날 읽으면 뜻 없어. 그거는 누구냐를 보면 돼. 누구냐를. 그러니까 지자체가 써졌으면 공보, 국토부 장관이 써 있을 때는 관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끝났네. 공부하는 방법.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여러분 책에 체크만 할게요. 뭐 책에 뭐 적으려고는 하지 말고 그 부분 가서 오늘 나오기 전까지는 한번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책에 28쪽에 보면 기본계획 의 써 있나요? 그럼 의는 자,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관할에서 둘째 줄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항상 비구속에는 뭐가 들어가? 장기 그리고 제시. 특히 기본계획은 성격이 뭐로 돼 있어? 종합으로 돼 있지? 종합. 그리고 그 옆에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돼. 그러니까 오로지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 수립할 때? 관리계획 수립할 때 그 지침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그 다음 법적 성격 비구속이죠. 그러면 책에 있는 거 아예 읽지 마. 비구속 그러면 누구는 구속? 행정청 구속, 일반 국민 구속 안 해? 그럼 그걸로 끝이요. 시험 문제는 그거밖에 없어. 뭐 책처럼 뭐 미래를 향한 청사지 이런 거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행정쟁송의 대상 여부는 비구속은 행정쟁송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밖에 안 나와 지문에. 그러면 맨 끝줄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것만 필요해. 그것만. 그 다음에 광역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어. 순서를. 광역이 상위야 기본이 상위야? 광역이 더 상위지? 그러면 광역이 수립된 곳에다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어디에 부합되게? 광역에 부합되게. 서로 다르면 뭐가 우선하고? 광역이 우선하고. 그걸 지난주에 토지이용계획 체계로 배웠잖아. 체계로. 그래서 한꺼번에 쫙 배운 거야. 그러니까 책에 있는 지문들을 한꺼번에 딱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수립권자. 수립권자는 항상 국장과 도지사는 아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 국장과 도지사가 아닌 사람은 만들면 돼.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수립대상. 원칙 관할구역 동그라미. 관할구역 첫 줄 동그라미. 첫 줄에.
관할구역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지? 다만 예외로 그 다음 줄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해서 1번, 2번.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그것도 예외고 밑에 있는 것도 예외지. 자, 첫 줄에 인접한 써 있나요? 인접자. 인접한 특광시군 어디 포함해서 전부 일부 포함해서 그 줄 끝에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줄에 미리 하고 그 다음 줄에 또 뭐 협의. 인접해서 할 때는 인접자가 들어가서 걸쳐 있어 공동으로 그럼 무조건 뭐 협의 그러면 끝나. 자, 내용은 볼 필요 없죠. 다음 장 넘어가서 수립 기준. 공법상의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 하면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하고. 그 밑에 수립 절차 나와 있죠. 그럼 수립 절차 다시 체크 한번 해볼게요. 첫 줄 끝부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하고 마지막 줄, 그 다음 줄 필요한 사항 조사 측량해야 한다. 하고 그 밑에 둘째 그 밑에 가면 그 다음 줄 끝에 괄호가 있어. 토지 적성 평가라는 단어 나오나요? 토지 적성 평가. 그 다음 줄에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 요거 나온 거야. 그러니까 기초조사할 때 요놈하고 요놈을 포함하라. 요게 나온 거예요. 그 지문 막 읽지 마. 그 단어만 딱딱 읽으면 돼. 그리고 안 할 수 있다. 그거는 읽지 마 아직은. 왜냐하면 요약제 보면 그것도 사유가 다 적혀 있어. 그러니까 그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 있고 오른쪽에 지방의 의견 있고.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니까 기본계획 확정 및 승인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 뜻이지. 시장 군수는 뭐 받고 승인 받고 특광은 스스로 뭐 하고 확정 이 말이야. 아셨어? 요게 그래서 승인 문제 나올 때 확정이 나왔다. 그 말은 특광은 승인 받지 않고 뭐 한다? 확정 그 말이야. 그래서 용어가 나온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반달가로 1번 특광 특으로 써 있지. 그러니까 특광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특자하고 광자만 나왔을 때 이때는 확정하면 돼. 그럼 확정하더라도 자 절차 확정하더라도 뭐는 거쳐야 돼? 협의심의 거쳐야 되겠지. 그래서 확정할 때도 둘째 줄 관계중앙행정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에 뭐 거쳐라? 심의 거쳐라. 그때 협의 요청하면 날짜 며칠? 30일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내려오면 시군일 때 그 시군의 동그라미 1번 승인권자 시장 군수가 수립 변경하면 누구한테 승인? 도지사 승인 나왔잖아. 도지사 승인.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협의심의 도지사는 기본계획 승인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관에 뭐 거쳐라? 심의 거쳐라. 그리고 요청 들어갔으면 날짜 며칠 안에 30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 자, 다음 장에 가서 송부 공고 열람. 그래서 반달가로 2번을 먼저 보세요. 도지사 쪽. 도지사 송부 등. 도지사는 기본계획 승인하면 관계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에게 관계서류 송부한다.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그 다음 줄 공고하고 일반에게 30일 이상 열람한다.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야. 그럼 도지사가 승인했을 때 누구한테 송부해? 협의한 사람 이름 누구야? 관계행정. 그래서 관계행정한테 송부하고 또 누구한테? 시장군수. 도지사니까 시장군수지. 그럼 시장군수가 받아서 뭐 했다? 공고열람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 지문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도지사가 승인하면 누구한테 보내? 협의한 사람, 수립한 사람. 그때 도지사니까 수립한 사람 이름은 누구다? 시장군수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시장군수가 받아서 뭐 했어? 공고 열람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특광이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특광할 때는 잘 봐요. 특광 잘 봐. 특광이 승인했으면 협의한 사람 누구야? 똑같은 관계행정이지.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보낼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거 차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요 문제를 낼 때는 도지사가 할 때는 똑같이 하면 돼. 협의한 사람, 수립한 사람 보낼 수가 있지. 근데 자기가 할 때는 자기가 수립자니까 자기한테 보내 안 보내? 안 보내겠지. 그때는 여기한테만 보낸다 이렇게 나와. 보내놓고 본인이 가서 바로 뭐 한다. 공고하려면 이렇게 나오겠지. 위에 거 먼저 읽어보자고. 위에 거. 위에 거. 특광시장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면 누구한테만 송부한다? 관계행정기관장에게만 송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자기한테는 송부를 안 하는 거지. 그래 놓고 자기 스스로 뭐 한다? 공고하고 열람한다 이렇게 나오지. 요런 것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절차만 알면 지문 읽고든지 알아.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 그지? 이렇게 안 나오니까 지문은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여러분 읽으면 아 맞아. 특광은 자기 스스로 했으니까 자 자기한테 보내 안 보내? 안 보내고 그러겠지. 도지사는 수립자에게 보내야 되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 거를 시험에서 지문이 나올 때 헷갈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연습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모든 문제 풀어져.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정비, 타당성 검토 나와요. 타당성 한 몇 년마다? 5년마다. 이것도 공부를 한꺼번에 하라고 그랬어. 이 타당성 검토 틀린 사람은 공법 공부를 아예 안 한 사람들이야. 하기야 가리키는 사람이 그렇게 가리켜 놓지. 원래 이제 공법에서 타당성 검토 이렇게 나오면 원칙은 5년마다 숫자 쓸게요. 항상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획 만약에 이렇게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면 원칙은 무조건 공법상 모든 무슨 계획? 기본 계획들. 공법에서 하여튼 기본자 붙은 계획은 전부 몇 년마다? 5년마다 검토. 이건 한 번에 공부해 한꺼번에. 뭐 뒤에 가서 나올 때마다 공부하고 이러지 말고 혹시 시험장 가서 지문에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딱 눈에 보여? 그럼 무조건 무슨 계획이요? 기본 계획이야 돼. 여기 원칙이야 원칙. 근데 예외 한 개만 더 배우면 돼. 예외는 다른 법에는 없어. 국토계획법에가 있어. 국토계획법의 관리계획. 요건 예외로 5년마다 검토를 해. 그러니까 예외로 기본계획 예외로 검토한다. 그럼 무조건 무슨 계획 하나? 관리계획 하나밖에 없어. 그럼 광역에서 검토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지? 자, 정비계획 5년마다 검토한다. 틀렸지? 찾으면 딱 이게 두 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왜 관리계획에서 예외로 갖고 있느냐? 요걸 알아야 돼. 공법상의 모든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고 있어. 모든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요 말을 꼭 다 갖고 있어. 오늘 기본계획에서 배웠죠? 도시정비법 기본계획 하잖아? 그럼 거기도 뭐라고 나와?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주택법의 기본계획 나와. 그럼 또 뭐라고 나와? 수립하지 모든 기본계획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도 무슨 계획은? 관리계획은 반드시 위반을 해야 돼. 관리계획을 생략한다 이런 질문 없지? 대한민국 특광시군의 관리계획 수립 안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 안 해도 무슨 계획은? 관리계획은 위반해야 되겠지?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안 했으니까 검토해 안 해? 안 했으니까 무슨 계획에서? 관리계획 대신 검토해야 되잖아. 그래서 관리계획이 5년마다 검토 규정을 따로 갖고 있는 거야. 자, 원래 법의 개념은 무슨 계획이 검토하게 돼 있어? 기본 계획이 5년마다 검토하게 돼 있어. 근데 모든 기본 계획은 필요에 따라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런 것도 무슨 계획은? 관리 계획은 반드시 위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기본에서 검토를 안 하니까 무슨 계획에서? 관리 계획에서 대신 검토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오늘 한 번으로 딱 끝내주는 얘기야. 그래서 다른 거 배울 때마다 5년마다 검토한다 막 머릿속에 넣고 이러지 말고 5년마다 검토는 요거 한 개밖에 딱 없어. 그러니까 이게 공법이야.
공법은 딱 하나로 정하면 하나로 딱 끝나야지. 이거 뭐 예외가 있고 이러지를 않아. 그때 딱 예외 그럼 무슨 계획 하나? 관리계 이러면 돼. 검토 문제는. 하셔서 이런 거 나와도 막 엄청 많이 틀려. 왜 국토계획부터 신나게 배웠는데 저 뒤에다 기본 계획 내놓잖아. 그럼 못 맞춰. 여기하고 똑같이 하면 돼. 여기하고 똑같이. 아셔서 여기 똑같이 배운 거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못 배우니까 저 뒤에 가면 모르는 거야. 시간이 지나가면 한 번에 다 끝내시면 돼. 그래서 기본 계획 검토했고 그 밑에 뭐 반영하라 이거는 한번 읽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은 기본 계획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관리 계획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